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폭염입니다. 정말 날도 덥고 거의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더위라고 하고 기상 예보 보면은 통계 작성 이래 이런 더위는 없었다. 이런 얘기 되게 자주 듣게 되는 계절인데요. 이럴 때 시원한 곳에서 책 한 권 가볍게 읽으시는 거 당연히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수요독서에서 교양만화 특집을 하고 있었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교양만화는 말하는 돼지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으킨 사회적 파문을 그린 웹툰, 작가 디몬의 데이빗이라는 만화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이 앞에 보이시죠? 이 친구입니다. 귀엽죠? 예. 돼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줄 압니다. 이 데이빗이 살던 농장의 주인인 제임스는 걱정에 빠지고, 반면에 이 제임스의 아들인 조지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농장에서 데이빗을 친구 삼아서 자라납니다. 제임스는 데이빗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반면에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던 조지는 데이빗을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버리고 맙니다. 무례한 시선과 불쾌한 접촉이 이어지고요. 데이빗은 이때 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지는 따분한 농장 생활에 지쳐서 큰 도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빗한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너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며 같이 나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부모님 몰래 도시로 떠난 조지 그리고 데이빗은 생계를 위해서 서커스단에 합류를 하고요. 말하는 돼지인 데이빗은 서커스단 최고의 스타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인기만큼 데이빗의 존재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들은 데이빗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데이빗을 돼지로 취급해야 된다, 데이빗은 돼지다,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습니다. 또 그 반대편엔 데이빗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자 데이빗의 인기를 이용해 다음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패터슨 의원이 찾아와서 데이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선거 유세를 도와주면 법적으로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데 힘써주겠다.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 데이빗을 사람이라고 혹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패터슨 의원은 어떤 속내로 데이빗에게 접근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데이빗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아닐까요? 이 말하는 돼지 데이빗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강렬하고 간결한 그림체로 보여주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묻는 웹툰, 작가 디몬의 데이빗입니다. 네, 이렇게 2분 퀵 서비스 소개를 마쳐보았고요. 이 돼지 참 귀엽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2권, 이게 이제 자라고 나서의 데이빗의 모습입니다. 이제 자라고 나서의 모습은 약간 귀여움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만화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이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말하는 돼지인 데이빗은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 말이죠. 이 질문을 머리에 담아 두시고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셨다면은 핵심을 짚어드리는 보통 키워드, 이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만화를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이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과연 이 말하는 돼지, 이건 이제 사람일까요? 아니면 돼지일까요? 그냥
만약에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간주된다면 데이빗은 사람일 텐데요, 그쵸? 근데 데이빗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데이빗의 엄마를 포함한 데이빗의 동족이지만 말은 못하는 돼지들을 죽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건 이거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일까요? 자, 반면에 데이빗을 돼지로 봐야 한다면 말을 할 줄 안다는 그의 능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반대로 말은 못하지만 인간이랑 겉모습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존재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말을 한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그렇다면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만 우리가 인간으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그런 대우, 인간으로서의 대우는 생물학적 종인 인간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다양한 질문을 이 웹툰을 읽으시면서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몇몇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만이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인간 이외에도 각 존재들이, 이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개체들이 각자 걸맞는 혹은 인간에 준하는 혹은 인간과 비슷한,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인간에게 주장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의 범위를 더 넓혀서 동물들 또한 인간과 비슷한 또는 같은 정도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인간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대답은 이성을 갖고 있다, 혹은 감정을 갖고 있다, 언어를 구사를 한다, 눈이 두 개, 코 하나에 입이 하나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죠. 인간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 근데 어떤 동물들은 귀가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입이 세 개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특성들 중 대부분은 사실 다른 동물들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에게 이 똑같은 종류의 존중을 표현하지 않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쟤는 인간이니까 라고 그냥 규정해버리고 인간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곤 합니다. 몇몇 철학자들은 이게 그 인간이 어떤 대상을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요. 이게 인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이기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바로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종차별주의를 말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종차별주의를 인종차별주의랑 비유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몇 세기 전에는 피부 색깔이 노랗거나 까만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부가 노랗거나 까만 그 존재들, 그 호모 사피엔스들이 인간의 특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황인종이나 흑인종은 백인종보다 열등하다느니 하는 그런 담론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피부가 노랗거나 까만 사람들을 인간으로 인정하길 거부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경향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이라는 어떤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화를 보면 이제 데이빗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대부분 인종차별주의의 확장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보면 이 만화에서 이제 데이빗을 향해서 데이빗은 돼지다, 돼지는 돼지인 것이 자연의 섭리다,
혹은 돼지는 돼지의 본성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막 하곤 하는데, 이런 주장 대부분이 사실은 어떤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차별주의적인 어떤 사고 방식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차별주의자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 뭐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동물권이라고 하는 걸 옹호하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좀 뭐 저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다른 몇몇 나라에서는 위반된 법안이기도 한데요. 랍스터를 살아있는 랍스터를 삶는 물에 넣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랍스터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삶아서 먹어야 된다.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주장들이 관철된 이유는 랍스터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게, 더 나가서 뭐 돼지, 소, 말, 닭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게 종차별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다. 그들에게도 어떤 동물권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준하는 어떤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언뜻 들어서는 그다지 이렇게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인 우리도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진보해 나가니까요. 흑인을 노예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우한 것도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 곁에 반려동물들을 물건에서 동물의 위치로 끌어올린 사람들도 바로 그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종차별주의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없어진 세계에서 동물들이 인간들과 좀 더 행복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혹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차별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걸 또 어떤 방식으로 뭐 그게 정치적인 수단이 됐든 혹은 논리적이든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요 만화, 데이빗이라고 하는 만화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앞에서 다루었던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양 만화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굉장히 충실하게 잘 들어맞는 그런 만화라고 데이빗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빗이라고 하는 만화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았고요. 요 만화랑 함께 읽으시면 더 좋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읽으시면 좋을 콘텐츠는 책인데요.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현대의 고전이 된 책이죠. 이 동물권이라고 하는 걸 거의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기한 책인데요. 뭐 공부하는 과목들과 좀 연관을 지어보면은 뭐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윤리 뭐 이런 과목에 아주 단골 주제로 출제되는 그 주제죠. 이 동물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인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고, 또 그 주제를 가장 잘 정식화시켜서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철학자이고요. 이 사람이 그 문제를 가장 대대적으로 제기한 책이 바로 이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피터 싱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쾌락 혹은 불쾌, 그러니까 나 좋아 혹은 나 나빠, 이런 감정 혹은 느낌을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 존재라고 하면 인간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면에서 그들이 느끼는 쾌락과 고통과 우리가 느끼는 쾌락과 고통이 그렇게 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키면 이제 우리는 물고기, 소, 돼지, 말, 닭 못 먹습니다. 곤충도 일부는 못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채식을 윤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만화책, 데이빗이라는 만화책이 말하려는 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싶다면 요 책과 함께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데이빗이라는 책 소개에 맞춰보았고요. 방학맞이 교양만화 특집 다음 주 네 번째 시간에 읽어볼 책은 그 단편 만화 모음집 토요일의 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수자인 청소년들의 삶을 그려낸 단편 만화를 모은 모음집인데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보고자 선정한 책입니다.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